오늘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해부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일단 이 언론이 보도가 예. 되면서 당에서 좀 굉장히 이제 논란이 예.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청신호냐 그래서요. 적신호냐 예. 그런 건데 아직 정확한 판단은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배당이 됐고 그래도 꽤 주심 판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해부 예. 이렇게 요청을 하면 결정을 하는데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거의 신속하게 예. 이렇게 전원 합의체로 이례적으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예. 지시를 해서 회부를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대법원 측에서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게 뭐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예. 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예. 그러나 너무나 이례적으로 전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를 하고 또 만약에 계속 신속한 예.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저희들은 당연히 무죄라고 예. 뭐 확신을 하지만 예. 만에 하나 그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예.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 이례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네. 그 이례성에 약간은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안함이 있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의도를 의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네. 아. 왜냐하면 법원이 이제 지금 최근에 윤석열 재판에서도 예. 지기현 형사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법적인 특혜를 주고 예. 또 사실상 석방을 이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시키고 예. 이런 것이 사실 그 평소에 그 법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결정에 비추어서 매우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숙의 혐의를 가지는 그런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적인 특혜를 주는 그런 이제 법원의 그 행태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런 신속하게 또 이 전원합의부에 배부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약간의 지금 의구심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법부가 그런 사법부의 공정성을 흔드는 그런 결정을 안 하리라 믿고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오늘 하루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 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 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 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중 전원합의체 회부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은 뒤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직후 대법원은 이 대표 사건의 첫 합의 기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집니다.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면 이해 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부의 의미를 두고는 법조계 등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원합의체에 붙여진 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대법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일각에선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이 특이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